한적한 묘지. 19살 청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의대 붙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손에는 찢어졌다 다시 붙인 합격 확인서가 들려 있었어요. 근데 아빠, 못 가요. 외삼촌이 다음 주 월요일에 원양어선 타래요. 3년 동안이래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석양빛 속에서 흐느끼는 소년의 뒷모습. 의대에 합격했는데 왜 원양어선을 타야 할까요? 이 청년이 몰랐던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 달 전,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알바 시간이었으니까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민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쌀쌀했어요. 민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으니까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받은 돈은 2만 원. 이 돈도 결국 외삼촌에게 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외삼촌 박태수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 알바비 받았지? 민호는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일주일 동안 번 돈 1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사촌 형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야, 민호야. 숙제 좀 보여줘. 명령조였어요. 민호는 노트를 건넸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은 민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급식이 나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집에서는 아침도 거르고 저녁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외삼촌 가족은 식탁에서 고기 반찬을 먹을 때도 민호에게는 김치만 주었거든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저녁 7시까지 공부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1시까지 4시간을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11살 때 어머니는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민호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태수는 친절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우리 집 식구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태수 계좌로 들어온 후 태도가 변했습니다. 돈은 내 양육비로 쓸 거야.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호에게 쓰인 돈이 거의 없었어요. 새 차를 사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진우 학원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중학생 민호를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넌 이제 중학생이니까 알바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생활비는 내가 벌어야지. 새벽 식당 청소, 저녁 편의점, 주말 택배 분류. 민호가 번 돈은 모두 태수에게 갔어요. 6년 동안 민호가 번 돈은 5천만 원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민호 통장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외삼촌이 나를 걷어주셨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항상 서러웠습니다. 민호가 9살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를 찾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의대생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다녔지. 그러다가 봉사 가던 길에 사고가 났어. 너를 보지도 못하고 떠났어. 아빠 가족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시긴 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여자랑 사귀었다는 걸 알면 화내실 거야.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거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민호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최고예요. 그로부터 2년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의과대학 지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돈이 없었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공부했어요. 성적은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민호를 칭찬했어요. 민호야, 넌 정말 대단해.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꼭 합격해야 해. 그래야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 발표일. 민호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합격. 정말 합격이었어요. 의과대학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6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합격 확인서를 출력했어요. 종이를 손에 쥐고 바라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민호는 급히 외삼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외삼촌, 외삼촌.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왜 이래? 아침부터 시끄럽게. 저 합격했어요. 의대에 합격했어요. 민호는 합격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민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외삼촌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합격 확인서를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외삼촌? 태수는 찢어진 종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의대? 꿈깨. 돈이 어디 있다고 대학을 가?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장학금? 그걸로 뭘 해? 넌 이번 주 월요일에 원양어선 타기로 했어. 이미 계약했어. 원양어선이요? 그래. 3년 계약이야. 3년이요?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일하고 와. 그 돈으로 나중에 뭐든 하든지.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외삼촌.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1년만 대학 다니게 해주세요. 안 돼. 계약 이미 했어. 위약금 내야 해. 내가 낼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6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태수에게 빼앗겼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6시에 항구로 나와. 늦지 마.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합격 확인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이며 울었습니다.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그건 안 돼. 선생님이 외삼촌께 말씀드려 볼게. 선생님은 즉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 결정에 선생님이 간섭할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선생님.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주말 민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원양어선에 오르기 전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민호는 버스를 타고 묘지로 향했어요. 주머니에는 테이프로 붙인 합격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해 아버지 묘 앞에 섰을 때 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었어요. 민호는 합격 확인서를 묘비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근데 아빠, 못 가요. 외삼촌이 원양어선 타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항해요. 3년이래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뒤면 22이에요. 그때까지 이 꿈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민호의 흐느낌이 적막한 묘지를 채웠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년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오직 이곳만이 민호가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합격 확인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아빠, 약속할게요. 3년 뒤에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다시 도전할게요. 이 꿈 포기하지 않을게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나무 뒤에 숨어서 민호의 모든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6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상민 회장이었습니다. 상민은 아들 조현우의 기일을 맞아 묘지를 찾았다가 우연히 민호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민호가 완전히 사라지자 상민은 아들의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는 민호가 떨어뜨린 종이 조각 하나가 있었어요. 상민은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합격 확인서의 일부였어요.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고 찢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조각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민호. 그리고 의과대학. 상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 의과대학. 상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문득 아들이 생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은지. 아들의 장례식장에 와서 하염없이 울던 그 젊은 여인. 혹시 그 아이가.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할 게 있네. 강민호라는 사람을 찾아보게. 19살 정도 될 것 같고 어머니 이름이 강은지일 가능성이 높네.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게. 상민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상민은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현우야, 혹시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닐까? 상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손자라면 빨리 찾아야 했어요. 그 아이가 월요일에 원양어선에 오른다고 했으니까요.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전에 꼭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상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만을 기다리며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운명을 바꿀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남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의 서재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민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민호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 소년을 본 순간 상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를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눈매, 콧날, 인매 모두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상민은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어요. 두 사진은 마치 같은 사람을 찍은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강은지, 8년 전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은 외삼촌 박태수가 수령. 하지만 박태수는 민호에게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민호가 6년간 번 5천만 원까지 모두 빼앗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상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민호 학생이 오늘 저녁 편의점에서 마지막 알바를 합니다. 월요일 새벽 원양어선 출항 예정입니다. 감시 인력을 배치하게, 아이를 보호하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그날 저녁 민호는 편의점에서 마지막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몸은 한계였어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입니다.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요원은 즉시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민호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상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상민은 직접 차를 몰아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상민은 들것 위에 누운 민호를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처음 가까이서 본 순간이었어요. 이 학생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상민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로 치료받게 해주세요. 민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누구세요? 괜찮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상민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병원 도착 후 민호는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상민은 침대 옆에 앉아 민호를 지켜보았어요. 얼마 후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란다. 편의점에서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저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했어. 하지만 전 선생님을 모르는데. 상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호야, 나는 조현우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 말이야. 나는 내 친할아버지란다. 병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19년 동안 몰랐어. 민호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 집안은 저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내 어머니가 오해했구나. 만약 알았더라면 당장 달려갔을 거야.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확실히 하고 싶구나.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일치율 99.99%. 정말이에요? 상민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넌 내 손자가 맞아. 민호는 상민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의대 가는 거지. 검사 결과가 나온 오후 상민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태수에게 연락하게. 민호가 입원했으니 와야 한다고. 법률팀과 경찰도 대기시키고 1시간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어요. 강민호. 상민이 민호 앞을 가로막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조상민입니다. 조현우의 아버지. 민호의 친할아버지죠. 태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상민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꺼냈어요.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일치.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박태수 씨, 당신은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쓴 돈은 얼마입니까? 상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썼다는 뜻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당신 가족 생활비로 쓰셨죠. 그것도 모자라 민호가 8년간 번 5천만 원까지 빼앗았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외삼촌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니?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삼촌,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마다 일하고 배고파도 참았어요. 의대 합격하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외삼촌은 제 합격증을 찢어버리셨어요. 저 너무 아팠어요. 지금 알았어요. 외삼촌은 저를 걷어준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긴 돈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민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범죄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박태수 씨, 보험금 횡령 및 아동학대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태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상민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이야. 며칠 후 민호는 퇴원했습니다. 오늘 갈 곳이 있어. 같이 가자. 차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섰을 때 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나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 원양어선도 안 가도 돼. 의대도 갈 수 있게 됐어.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상민도 손을 모았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내 아들을 찾았다. 이제 아빠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 민호와 상민은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묘지를 떠나며 민호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자주 올게요. 이제는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올게요. 차 안에서 상민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재단이 있단다. 내가 의대를 졸업하면 그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가족인데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차는 새로운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호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의료재단 산하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호는 무료 진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민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상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도 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믿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두 사람이었어요. 어딘가 하늘 위에서 현우와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